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오전에 잠깐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상승 준 다음에 지금 패대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 하락의 원인 우리가 일단 좀 분석해 보고요. 뭐 때문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주분들과 살펴볼 게 이제 원익홀딩스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확정된 미래를 지금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로운 도화지, 메타 말고 새로운 도화지가 더 이제 그려져서 이 도화지의 새 그림, 큰 그림이 펼쳐진다라는 건데 요것도 우리가 중요하니까는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익홀딩스의 수급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탄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게 없는 구간인 것은 분명하다. 이게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하락의 원인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의 원인은 공시를 통해서 답이 다 주어졌는데 어제자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또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거래 정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11월 6일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종가가 직전인 어제의 종가보다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11월 7일 내일 하루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또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매도세가 27만 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일별로 좀 보면은요. 얘네들이 매수했던 거 24만 주거든요. 최종적으로는 24만 주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다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얘네가 11월 4일이었죠. 요때 매수한 물량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차피 나올 물량이었어요. 나올 물량인데 지금 매매 거래 정지 때문에 이거를 미리 토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프로그램으로 받은 주체도 이거 얼마 재미를 못 보고 이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뭘 뜻하냐?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뭘 뜻하냐면은 나올 물량이 더 씨가 말랐다라는 겁니다. 매도세 자체가 더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더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러분들 급락 자체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뚜렷하게 더 나와야죠. 지금 주가가 3%에서 4% 구간에서 지금 이 정도의 조정밖에 안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대기하고 있는 이 매도세가 많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7% 8%그 이상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었어야 되겠지만은 딱 여러분들 이것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말고는 대기 중인 매도세가 뭐 몇 주 있긴 있겠지만은 많지는 않다. 이게 거의 다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매매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다. 별 의미가 없는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원익홀딩스의 이제 큰 그림. 새로운 도화지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도화지가 네이버다라고 봅니다. 네이버. 아시다시피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지컬 AI죠. 이제 휴머노이드에 있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극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네이버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에서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원익 홀딩스, 원익 로보틱스랑 어떠한 접점이 생성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포인트를 요로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휴머노이드의 하드웨어죠. 요런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요런 거를 내재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뭐냐면은 이제 올해 연초에 겨울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네이버에 이제 극찬한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극찬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이버가 지금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 몇 장 준다라고 했습니까? 6만 장 준다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네이버 쪽에다가. 그러면은 그 6만 장을 가지고 네이버는 피지컬 AI의 플랫폼이죠. 이 소프트웨어, 뇌를 담당하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개발을 더욱더 가속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의 방향이 뭐냐면은 이 휴머노이드 뇌에 들어가는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뇌처럼. 명령을 전달하는 이 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근육을 키운다라는 반증이에요. 네이버의 목적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뇌를 아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주 잘 만들면은 그 다음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뇌가 잘 만들어져서 명령을 잘 내리고 그 명령이 하드웨어가 잘 수행을 하는지에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네이버는 지금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으니까는 하드웨어를 공급을 받아서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네이버가 이 소프트웨어를 혼자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를 포인트로 봐야 돼. 누구랑 만든다, 여러분들? 엔비디아와 지난 3월부터 손을 잡고 만들었고 이번에도 제조용 피지컬 AI에 대해서 플랫폼을 같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2월 달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네이버의 소프트웨어가 좋다라고 한 것은 제조용 피지컬 AI가 아니라 단순 피지컬 AI, 일단 초기 피지컬 AI의 소프트 플랫폼을 지금 언급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조용 피지컬 AI까지 네이버가 엔비디아 계속해서 손잡고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 하드웨어를 이제 적용을 해야 돼. 로봇 손이라든지 몸뚱이, 그리고 이제 허벅지, 다리, 발목, 발, 어깨, 관절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로봇 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이버가 주도적으로 네이버 주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검증까지 끝난 크로스 체크가 끝난 로봇 손을 등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왜? 네이버가 혼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를 네이버가 엔비디아 플랫폼과 공유해서 로봇의 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의 뇌를 만들면은 그 로봇 뇌가 명령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령에 특화된 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은 엔비디아로부터 검증을 일단 받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알레그로 핸드, 워닝콜링스의 알레그로 핸드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엔비디아의 덱스트림 프로젝트에서 이제 로보틱스 시뮬레이션인 아이작 짐을 사용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큐브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는 게 이 큐브 같은 게 굴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알레그로 핸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로봇 손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알레그로가 채택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데 지금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까지 알레그로 핸드를 훈련을 시켰냐면은 42년치를 훈련을 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42년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알레그로 핸드를 무려 42년치의 경험에 지금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HBM4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훈련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알레그로 핸드는 100여 년이 넘는 경험에 대해서 훈련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훈련을 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HBM4를 적용을 시키면 이게 이제 루빈이 되겠죠. GPU 루빈.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면은 지금 당장으로는 알레그로 핸드가 42년치의 경험을 훈련을 한 거지만 HBM4를 적용을 시켰을 때는 100년이 아니라 200년에 가까운 경험을 훈련을 다 마치고 바로 상용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알레그로 핸드라는 것은 일단은 엔비디아의 아이작짐, 이 아이작짐을 통해서 일단은 42년치의 훈련은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상용화가 그 어떤 로봇 핸드보다 가장 빠르다라는 반증이고 네이버가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로부터 크로스 체크, 검증이 끝난 알레그로 핸드를 네이버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워닝콜링스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엔비디아라는 새 도화지에다가 새 그림을 더욱더 펼쳐나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수급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워닝콜링스를 봤을 때 뭐 주가라는 게 절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차트로 이게 고점이다, 이게 저점이다라고 하면은 뭐 초등학생도 다 돈을 벌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워닝콜링스의 이제 이 골드만삭스의 수급 흐름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1,300원에 지금 얼마를 매수했죠? 34,758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이하 가격이죠. 그 이하 가격은 얼마입니까? 29,600원. 29,600원에 또 얼마를 매수했어요? 34,000주를 또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보다 매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유지가 되냐? 수급이 긍정적인 수급이 왜 유지가 되냐면 지금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추가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호재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이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모건 스탠리도 보세요. 모건 스탠리에서 32,200원에서 매수했어요. 물렸어. 물렸더니 31,300원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의 평단도 모건 스탠리도 지금 현재 29,600원, 22,000주에 지금 밀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평단이 28,850원. 이런 식으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어디가 더 팽팽한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딱 봐도 외국계 증권사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힘의 균형이 매수 쪽으로 쏠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주분들과 원익홀딩스의 새 그림, 네이버와 엔비디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결국 그만큼 상용화에 가장 앞선 게 뭐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다. 무려 현재 42년치를 훈련을 했고 HBM4가 탑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수백 년의 경험을 학습을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약방에 감춘 게 뭐다 여러분들? 바로 상용화다. 상용화 가장 빠르니까는 매출에 대한 인식 기대감도 더욱더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원익홀딩스의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삼성과의 접점도 생기는 부분이겠고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장이 꽤나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다음 주도주는 바이오 주식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바이오 주식이 있는데 일단은 뭐 D&D 파마텍처럼 글로벌 빅파마에게 눈도장을 지금 찍힌 종목이고 이를 통해서 제2의 ABL 바이오, 알테오젠처럼 이러한 상승률을 연상시킬 주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익홀딩스 구독자분들께 챙겨드려 볼 테니까는 꼭 챙겨 가셔가지고 또는 종목 이름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셔서 남은 하반기 바이오 주식에서의 주식 농사 풍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지를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 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월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 치료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6일 목요일 23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365만 원 정도, 7배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을 기록을 했는데, 이 50만 원의 프로젝트는 정말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고, 이게 집어 5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보자 요게 아니라 50만 원으로 우리가 100일간 최선을 다해서 눈덩이 굴리듯이 이 금액을 키워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1기 때는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기 때보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방향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수익률은 10% 이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적중률은 없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면은 이제 못해도 5% 이내로 빨리빨리 좀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1월 6일 목요일 기준으로 총 45종목을 공략을 했었고, 이 중에 이제 손절은 여기 보시다시피 4종목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그래서 총 이제 적중률은 91%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장 시작하고요. 어제 11시였죠. 어제 오전 11시쯤에 공략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익절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요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1시 17분 44만 5천 원 이하로 과대 낙폭이 생겼기 때문에 공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의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반등은 안 나왔지만은 오늘 이제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번 좀 뽑아준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오전 9시였죠. 오전 9시에 47만 원 부근에서 자 5.43% 수익을 챙기십시다라고 제가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익절을 해서 대략 17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부지런히 바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고영인데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익절을 하고 9시 28분에 제가 1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략방에서도 고영의 매수 근거를 좀 남겨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당일 단타의 추가 상승 신빙성이 높은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돈을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일봉의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일동제약을 매도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6일이죠. 전략방 달력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 뜨고 요 반응을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면은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조작된 게 없는 전략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을 어제 공략했어요. 전략방은 어제 11월 5일이잖아요. 11월 5일 날 일동제약을 3,500원 이하, 그리고 3만 원 이하, 그리고 분할 매수를 좀 했습니다. 28,500원 이하.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했어요. 밀릴 때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동제약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전에 슈팅 한번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던졌는데, 일동제약을 던진 이유, 이 종목에 대해서 단타를 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봉에서의 거래량. 일동제약의 일봉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제의 거래량 대비 오늘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의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당연히 추가 상승의 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갱신이 수반이 되려면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적은 거래량으로 추가 상승을 갱신을 시킨다?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포착해서 일단 슈팅 나왔을 때 일동제약 물량 날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쓴 것 자체가 거래량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돌파 매매로 매수를 했는데 아니 왜 밀릴까? 이건 답은 거래량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54분 정도에 시장에서는 이제 고영과 뉴로핏이 오전에 주목을 받고 있었고, 하지만 뉴로핏과 고영 중에서 추가 급등의 갱신이 더 강한 종목은 고영이고,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거래량에 붙은 주식들,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보는 주식들, 그 주식이 결국 추가 급등 갱신 확률이 높다. 당일 씨를 뿌려서 당일 수확을 하려면 이런 밭을 고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시 54분 이렇게 고영과 뉴로핏 이렇게 나왔었죠. 누가 더 잘 갈 거냐. 저는 지금 이 방에 2,000분이 넘게 계세요. 2,000분이 넘게 계시는 곳에서 저는 당당하게 고영이다라고 일장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에서도 고영을 약간 높게 잡긴 했지만은 18,500원, 그리고 밀릴 때 18,200원. 그래서 고영의 타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9시 28분 정도에 남겨드렸잖아요. 18,000원 이하. 9시 28분이 대략 이제 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리. 눌림목 자리. 요때부터 거래량이 뉴로핏보다 섰기 때문에 일봉에서 요 자리에서 포착을 해서 쭉 끌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전략방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고영에 대해서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느냐, 11시 16분 정도에 제가 고영을 19,700원 정도 9% 수익을 좀 챙기겠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용으로 이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뭐 사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 내역을 다 보여드리면서 50만 원의 기적 1차와 마찬가지로 초지일관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 무료고 일체의 비용 받지 않고 돈을 주신다 해도 받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았어요, 여러분들? 77일 정도가 남았네요. 77일.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수익을 더욱더 이중으로 극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